혹시 매일 아침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지는 않으신가요? 약을 먹어도 혈압, 혈당 수치는 왜 좀처럼 안정되지 않을까요? 밤이면 화장실 들락거리느라 잠 설치고 낮에는 기운 없이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혹시 당연하게 느껴지시나요? 병원에 가면 약을 잘 챙겨 드시고 운동하세요 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병원에서 자주 이야기하지 않는, 어쩌면 건강에 밝은 분들은 이미 실천하고 있는 중요한 비결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건 비싼 약이나 특별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방 한쪽에 놓여 있을지 모르는 단돈 몇천 원짜리 유기농 식초 한 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식초 한 스푼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놀라운 조력자가 될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지금부터 식초의 놀라운 이점과 그 효과를 한층 더 높여주는 골든타임에 대해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성인 중 상당수가 고혈압과 당뇨병을 겪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와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약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0년, 20년 동안 매일 약을 먹으며 관리하고 있다고 안심하지만 장기적인 약 복용이 우리 몸에 중요한 필터, 바로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양심 있는 건강 전문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되찾는 열쇠 중 하나가 바로 자연에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값비싼 약 대신 인류가 수천 년간 사용해온 천연 발효식품, 식초에 주목했습니다. 고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식초를 다양한 치료 목적으로 활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똑같은 식초라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그냥 신맛 나는 조미료가 될 수도, 혹은 우리 몸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똑똑한 지원군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식초 섭취의 골든타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모두 이으면 그 길이가 약 10만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혈관이 바로 우리 몸의 생명선이죠. 그런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이 생명선 안의 환경을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혈관 벽에 염증이 생기고 탄력을 잃어가면서 피가 흐르는 길이 점점 좁아질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맑고 깨끗해야 할 강물에 각종 오염 물질이 쏟아져 들어와 강바닥에 찌꺼기가 쌓이는 모습을요. 우리 혈관 속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탁해진 피는 온몸을 돌며 여러 장기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콩팥은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콩팥, 즉 신장은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 소변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끈적하고 탁한 피가 계속 밀려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미세먼지로 새까맣게 막혀버린 필터처럼 콩팥의 핵심 필터인 사구체가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기능이 70% 이상 손상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리죠. 밤에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깨는 야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과 손발이 붓는 증상, 소변의 거품이 많아지는 단백뇨, 이유 없이 온몸이 가렵고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콩팥이 힘들다며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는 약을 처방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미 탁해진 혈액 환경과 부담이 커진 필터를 청소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일부 약물의 장기 복용은 콩팥에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 바로 주방의 유기농 발효 식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수많은 종류의 식초가 있습니다. 1,000원짜리 투명한 식초부터 10,000원이 넘는 갈색의 탁한 식초까지. 혹시 저렴하다는 이유로
혹은 색이 맑다는 이유로 투명한 주정 식초를 사용하고 계셨다면 안타깝게도 당신은 식초의 진정한 건강 효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유기농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흔히 쓰는 저렴한 주정 식초는 주정 알코올에 초산균을 넣어 23일 만에 속성 발효시킨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온 살균 처리를 거치기 때문에 식초의 핵심 성분인 효소나 일부 유기산, 미네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저 신맛만 내는 죽은 식초에 가까운 셈이죠. 하지만 유기농 천연 발효 식초는 다릅니다. 유기농으로 재배한 사과나 현미 같은 원재료를 통째로 오랜 시간 자연 발효시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병 아래를 보면 뿌옇고 거미줄 같은 침전물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초모모더라고 불리는 핵심 성분입니다. 이 초모에는 살아있는 효소와 유익균 그리고 우리 몸의 대사를 돕는 다양한 유기산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 건강과 신장 기능 지원에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식초의 증거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약이 되는 진짜 식초를 고르려면 병 라벨에서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첫째, 유기농 원료를 사용했는가? 둘째, 초모모더가 들어있는 비살귤라 제품인가? 셋째, 설탕이나 액상과당 같은 불필요한 첨가물이 없는가? 기억하세요. 투명한 식초는 주로 신맛을 내는 조미료입니다. 우리 몸을 위한 건강 습관을 시작하고 싶다면 반드시 뿌옇고 탁한 살아있는 유기농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살아있는 식초 한 스푼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초산과 다양한 유기산에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의 만성 염증 관리에 도움을 주는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초는 혈관 건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AMPK라는 특정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AMPK는 우리 몸의 에너지 스위치라고도 불리는데 이 스위치가 켜지면 몸은 지방을 연소하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일부 세포 및 동물 연구에 따르면 활성화된 AMPK는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 LDL과 중성지방 수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혈관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식초가 혈당 조절과 대사, 증후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식초는 지친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몸속 노폐물과 나트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몸이 붓고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식초의 유기산과 칼륨 성분은 몸속 과도한 나트륨 배출을 도와 자연스러운 이뇨 작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콩팥이 무리하지 않고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야간뇨로 고생하던 분들이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고 증상이 완화되었다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식초가 밤사이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초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강력한 방패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느라 지치고 혈관은 높은 혈당에 의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초의 아세트산은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음식이 위에 더 오래 머물게 하여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오르도록 조절하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식사 때 식초 약 15ml를 함께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을 최대 20%까지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혈당 관리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효과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렇게 좋은 유기농 식초,
과연 언제 마셔야 그 효과를 100% 아니 20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많은 건강 전문가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최적의 골든타임은 바로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 골든타임은 식사를 마친 직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초가 위를 상하게 할까봐 공복에 마시거나 식사 한참 후에 마십니다. 하지만 식초의 가장 큰 효능 중 하나인 혈당 스파이크,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시간은 바로 음식이 위에 들어가 있는 식사 직후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마치면 위에서는 소화작용이 한창 진행 중이죠. 이때 희석한 식초가 들어가면 음식물과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위벽의 직접적인 자극을 줄이고 음식의 소화 및 흡수 속도를 효과적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이는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 췌장과 혈관을 보호하는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로 오랫동안 고생하던 한 60대 남성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매일 식후 혈당이 200을 훌쩍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식후 즉시 식초 마시기를 알게 되었고 저녁 식사 후 바로 유기농 현미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후 그의 식후 혈당은 140 아래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마치 내 몸속에 새로운 혈당 조절 장치가 생긴 것 같다며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 골든타임은 잠들기 2시간 전입니다. 밤에 유독 소변이 마려워 잠을 설치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당이 높게 나오는 분들이라면 이 두 번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바로 저녁 식사 후 잠들기 약 2시간 전입니다. 많은 당뇨 환자들이 새벽 현상돈 퍼나먼한 때문에 고생합니다. 잠자는 동안 간에서 필요 이상의 포도당을 만들어내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현상인데요. 일부 연구에서 저녁에 섭취한 식초가 간의 포도당 생성을 조절하여 이 새벽 현상을 완화하고 아침 공복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식초의 부드러운 이뇨 작용은 잠자는 동안 몸에 쌓일 수 있는 노폐물과 수분을 미리 배출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밤새 일해야 하는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고 야간뇨 횟수를 줄여 숙면을 돕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와 붓기로 고생하던 한 50대 여성은 저녁 식후 식초 마시기를 실천하고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고 아침에 붓던 얼굴이 갸름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부터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제 골든타임을 알았으니 어떻게 마셔야 안전하고 효과적일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하니 반드시 기억하고 따라 하셔야 합니다. 원액으로 마시거나 너무 진하게 마시면 오히려 위장과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황금 비율은 물 300ml 종이컵 약 2컵 분량의 유기농 발효 식초를 밥숟가락으로 2스푼 약 2030ml 넣고 희석하는 것입니다. 위가 약하거나 처음 시도하는 분이라면 물의 양을 500ml까지 늘려 더 묽게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 번, 저녁 식사 후에만 시도해보고 몸이 적응하면 아침, 점심 식사 후까지 횟수를 늘려 하루 23회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총 식초 섭취량이 60ml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은 치아의 범랑질을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희석한 식초를 마실 때는 빨대를 사용해 식초가 치아에 직접 닿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초를 마신 직후에는 깨끗한 물로 입안을 여러 번 헹궈 남아있는 산 성분을 씻어내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식초를 마신 후 바로 양치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산에 의해 일시적으로 약해진 범랑질이 칫솔질로 인해 마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 30분 정도 지난 후에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약이 되는 식초 섭취 4계명은 첫째, 반드시 초모가 든 유기농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한다. 둘째, 식사 직후 또는 저녁 식사 후 골든타임을 지킨다.
셋째, 물 300ml에 식초 2스푼 황금 비율로 희석한다. 넷째, 빨대로 마시고 마신 직후 물로 헹군다. 이 네 가지 원칙만 지키신다면 여러분 주방의 식초는 그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귀한 건강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 물론 식초가 우리 몸에 이로운 점이 많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특히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은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약 콩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만성 콩팥병 4기 이상의 환자이거나 혈액 투석을 받고 있다면 식초를 절대로 임의로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천연 발효 식초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는 이로운 역할을 하지만 칼륨 배출 능력이 거의 없는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는 다릅니다. 몸속에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근육마비, 부정맥,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는 고칼륨 혈증이라는 치명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콩팥 건강을 위해 마신 식초가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 다른 주의가 필요한 경우는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식초에 강한 산이 이미 약해진 위벽이나 식도, 점막을 자극해 속 쓰림과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500ml 이상의 물에 아주 묽게 희석하여 식사 중간에 조금씩 마시는 등 본인의 몸 상태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저혈당 위험이 있는 당뇨 환자는 식초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는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식초 섭취 후 저혈당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섭취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모든 건강 정보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질병 치료를 위한 의학적 처방이 아니며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조적인 생활 습관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약을 임의로 끊거나 바꾸어서는 절대 안 되며 모든 것은 주치의와 상의하에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기농 식초 한 스푼을 골든타임에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을 지키고 지친 콩팥의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관리하고 싶다면 식사 직후에 밤중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고 아침을 가뿐하게 시작하고 싶다면 저녁 식사 후에 반드시 초모가 살아있는 유기농 발효 식초를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빨대로 마시는 것입니다. 정보는 나누면 지혜가 되고 건강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지금 바로 혈압과 당뇨, 콩팥, 건강이 걱정되는 소중한 부모님, 배우자,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공유 버튼 한 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정보는 혼자만 알기 아깝네요. 당장 남편이랑 같이 시작해야겠어요. 와 같은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귀한 건강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